여러분, 이란의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에 사살됐다는 소식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날아간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이자 마진콜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평양에 있던 김정은은 무려 4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완벽하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사일 기술을 끈끈하게 공유했던 혈맹 이란에게 흔한 조문 하나 보내지 않았고 당장 필요한 무기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협상 중에도 수틀리면 최고 지도자를 바로 제거한다는 본심을 똑똑히 확인했고 결국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아주 차가운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란을 돕다가 미국의 타깃이 되느니 차라리 침묵하며 살아남겠다는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 전략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경제 관측 편의점의 시선으로 볼 때 김정은이 몸을 숨긴 진짜 이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안보 자산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완벽하게 부도 처리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은 겉으로 드러난 뉴스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미국이 왜 북한을 이란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상대로 보고 있는지 그 냉혹한 지정학적 자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운명과 여러분의 계좌 방향성이 걸린 이 거대한 체스판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상대하는 게 이란보다 훨씬 식은 죽 먹기다라는 도발적인 분석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북한에 핵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겠지만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면적은 16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지만 북한은 고작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란의 13분의 1 수준입니다. 영국의 기지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가는 것보다 군산 미군 기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딱 350km 거리, 즉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짧은 거리에서 미국의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가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감시한 기간은 약 40년이지만 북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기간은 무려 70년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깔끔하게 종료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43일 동안 미군 전사자가 147명이었지만 이번 거대한 이란 전쟁에서 전투 전사자는 겨우 7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임페커블이라는 단어로 극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표적이 3,554개나 남아있다고 아주 상세한 숫자를 공개하며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목표물을 순서대로 지워가는 정밀한 알고리즘 타격입니다. 70년을 들여다본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이런 치밀한 타격 청구서를 안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스템은 이란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본시장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란의 권력은 복잡하게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고 북한은 모든 리스크가 한 곳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단일 장애점입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를 뜯어보면 최고 지도자 밑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각종 종교 민병대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설령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살된다고 해도 혁명 수비대가 자기들끼리 저항을 계속할 수 있고 종교적인 명분으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끈질긴 구조입니다. 권력 체계가 층층이 쌓여 있어 한 군데를 세게 때려도 다른 곳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북한은 독재라는 말 앞에 초라는 글자를 2번이나 붙인 초독재 국가입니다. 모든 권력이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고 군대도 당도 내각도 오로지 김정은의 명령 체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기형적인 벤처기업 같은 구조에서 창업자인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전체 시스템은 그날로 상장 폐지되고 맙니다. 김정은이 쓰러진다고 해서 온 국민이 그를 살리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무거운 전쟁이지만 북한은 딱 한 사람의 코어만 제거하면
모든 인프라가 멈추는 가성비 높은 숏 포지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지하 벙커와 전국토 요새화 전략도 이번 전쟁으로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열압력탄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력을 내는지 실전으로 증명되었고, 그토록 믿었던 요새가 결국 탈출구 없는 그들의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쏟아부은 벙커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매몰 비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중국이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핵심 완충지대니까 기필코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제관측 편의점이 이 순진한 환상을 팩트 폭격으로 깨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국은 이란을 돕기 위해 파키스탄을 거쳐 100발의 미사일을 몰래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0발의 미사일이 전부 미국의 방어망에 요격당하거나 허무하게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이 장면이 김정은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차갑고 분명합니다. 동맹을 돕고 싶은 중국의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군사적 능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보험에 가입은 해두었는데 정작 위기가 터지니 보험사가 부도를 낸 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왕이 부장이 6년 7개월 만에 평양을 깜짝 방문해 우위를 다진 진짜 이유를 자본의 논리로 뜯어봐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라는 카드를 미리 관리하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혈맹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거대한 무역 거래에서 언제든 던질 수 있는 협상 변수로 전락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역사적 선례도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총 한 번 쏘지 않고 동독을 포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내부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중국이 대만 문제 양보 같은 거대한 실리를 대가로 북한을 미국에 넘기는 빅딜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맹방이라 굳게 믿었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내며 피 같은 군사 자본을 투자했지만 러시아 본인들부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전히 묶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입니다. 만약 북한이 진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북한을 구해줄 군사적 유동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믿었던 중러라는 양대 지정학적 보험은 완벽하게 마진콜을 당하고 있는 벼랑 끝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엎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은 54개에서 90개나 되는 진짜 핵탄두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였지만 북한은 이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아주 타당한 반론이죠. 하지만 경제관측 편의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3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상황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이건 북한이 완벽한 방패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은 이제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다라는 군사행동의 완벽한 명분을 미국에게 스스로 제공해버린 셈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명분이 핵무기 개발 저지였습니다. 핵이 김정은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즉각적인 자산 청산에 나서야만 하는 치명적인 촉매제로 변질된 무서운 구조입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북한이 같이 죽자며 핵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공포도 자본의 논리로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독재 체제에서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입니다.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곧 자신과 국가 전체의 100% 멸망을 확정짓는 자멸 장치일 뿐입니다. 결국 핵은 쓰겠다고 위협할 때만 레버리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짜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을 끝장내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은의 앞날에 놓인 4가지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제발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오는 자진상장 폐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리비아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핵을 몽땅 내준 카다피가 결국 8년 뒤 폭격을 맞고 하수도관에서 처형당하는 자산 청산의 과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핵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확신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빅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미국이 이란에서 증명된 정밀 참수 모델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군사 옵션입니다. 서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무거운 제약 조건이 있지만 개전 초기에 적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미국의 기술적 격차가 이라크전 때보다 압도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서울의 안전이라는 족쇄의 가치도 빠르게 감가상각되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나서서 북한 지도부 교체를 유도하는 거대한 M&A 스와프 거래 시나리오입니다. 넷째, 외부 타격 없이 내부 모순으로 천천히 붕괴하는 기업 파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식량 부족분이 110만 톤으로 추산되고 2026년 초 환율이 폭등하며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경제 체력이 안쪽에서부터 완벽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수십 년간 내부 모순이 축적되어 무너졌듯 그 붕괴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핏빛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하고 냉혹한 대전략이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북한이라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이라는 거대 기업의 상장 폐지라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1일 트럼프는 올해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베네수엘라 3천만 명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제 이란 9천만 명을 무너뜨리며 거침없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매서운 시선은 마지막 경유지인 북한을 지나 아시아의 종착역인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체스판을 보며 깨달아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김정은이 생명줄처럼 쥐고 있는 핵이라는 극단적 무기는 사실상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국가 전체의 멸망이 확정되는 자멸장치일 뿐이며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레버리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관상용 자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핵이라는 노이즈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흔들릴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조건을 읽어내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보험사가 마진콜을 당해 북한이라는 담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 인수합병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막강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북한의 미개척 노동력과 합쳐지는 순간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숨에 청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의 초우량주로 등극시킬 것입니다. 그 거대한 지각 변동 끝에 세워질 나라의 이름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다시 짜이는 지금 이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의 도약으로 바꿀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이 뜯어드린 것이 지정학의 이면이 여러분의 좁았던 투자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어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우리 팩트와 원칙을 지키며 이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진짜 다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게 뜯어 읽어드리는 경제관측 편의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